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우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잉글리시 TV를 통해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핵심 문법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에서는 실제로 어법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마지막 준비를 할 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여름방학 때 되면 그 늦은 시간에 어법을 정리한다고 서둘러거나 굉장히 당황해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관련 어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날 기회에서 한 20문제로 압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각 해당 단원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재 만약에 고3이 되면 여러분은 두어 문제 나오는 어법 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7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학생들은 우리가 새롭게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안과 2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안이 만약에 교육부의 방침으로 확정될 경우에 여러분은 훨씬 다른,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현재의 10% 정도의 단어와 문법이 나오는 시험이 앞으로 2안이 확정된다고 전제하면 20%로 증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어법이 여러분을 더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실제로 수능에서 기출되는 동사 관련 문법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온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동사 관련된 동사의 종류라든지 또 동사의 시제, 조동사도 있겠고, 그렇죠? 또 태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법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문법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치와 병렬을 제외하고 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의 그 많은 단원들을 단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의 어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면 출제자는 당연히 뭐를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사 관련 문법만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해마저도 결국은 영어의 어법의 기반이 될 때 여러분 실력이 올라간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로 동사에 관련된 종류, 시제, 조동사, 태, 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강좌에 여러분이 좀 정리되는 그런 짧은 강의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출제가 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관사 단어를 한번 택해봤거든요. 자, 오늘 관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호흡을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탄력을 이용해서 다음 동사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사에 대해서 요 5가지를 얘기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끄집어내기가 게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잘 정돈하세요. 관사는 5개의 항목으로 내가 나누겠습니다. 우선 부정관사,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더와 고유명사의 관계,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는 어디다 둘까?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 생략은 언제 하는가? 다시 한번 부정관사, 자,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더와 고유명사,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 생략. 그럼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창구가 정리됐나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가 돼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단어 뭐였어요? 부정관사. 오케이. 두 번째, 정관사 더. 세 번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관계. 그렇죠? 쓰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번째, 쓴 다음은 어디다 쓸 건가? 위치에 관한 얘기. 마지막,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요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정관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부정관사의 어와 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맞았습니까? 질문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유러피안, 그렇죠?
유럽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On university 맞았나요? On European 맞았나요? 이건 답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음 발음, 모음 발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만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university가 발음이 보면 university 이렇게 나가요. 이 I자에 꼬리가 달린 거죠? 유로피안도 마찬가지. 우로피안이 아니라 이유로피안. 이것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음이에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혼자서 존재를 못하는 모음. 요거와 요거를 사람들은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반모음. 반모음은 아직 완전한 모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음 취급을 해버려요. 자음 취급. 여기다 넣을까요? 자음 취급. 그 자음 취급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자음으로 취급당해서 여기에 빠져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에 빠져야 A University 이게 되겠고 A European 해야지 답이 됩니다. 요거 여러분 함정에 안 빠지면 어를 쓰느냐 on을 쓰느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나 on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번역해봐. 선생님 번역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 살이에요. 자, 한 살 맞아요? 우리는 한 살이에요. 그런 말 되나? 우리는 한 살이에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같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보실까요? 하나 가지고 깃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깃털이 한 개 있는 새들이 같이 모인다. 말 돼요? 깃털이 한 개밖에 없는 새들? 무슨 산성비 맞아서 새들이 다 대머리가 됐나 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깃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인다.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이 모인다. 뭐 유유상종이라고 번역하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은 여러분이 자 수능을 준비할 정도가 됐으면 이미 다 배웠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충 안다가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나 언이 갖는 모든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거 다 외워버립시다. 보시죠. 대표. 이거 잘 안 외우지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 여기서 한번 같이 연상을 한번 하면서 그림 따라와 보세요. 대표 동그라미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표. 그 다음에 막연한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막연한 점 하나 찍고 구체적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연상하겠습니다. 같은이네요. 그렇죠? 요런 부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같은. 그 다음에 뭐뭐당, 뭐뭐마다 이렇게 돼 있네. 요거마다, 뭐뭐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약간의 그냥 약간 몇 개를 그려놓고 약간이라고 연상해요. 그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붙이는 게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규칙적 모양을 갖거나 대칭을 이루는 도형의 문장을 결부를 하거나 그러면 오래 암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여러분 외웠는지 확인할 거예요. 대표, 막연한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같은, 뭐뭐마다, 어떤, 약간의 관용 표현. 외워졌나요? 3초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 보고 해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대표. 그 다음에 막연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 하나. 막연한 하나가 뭐예요? I'm a boy 이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죠? 나는 그냥 소년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 하나 됐으면 같은이란 말이 그죠? 같은 됐어요. 같은 아까 했죠? 그 다음 뭐였어요? 다시 한번 대표, 막연한 하나, 구체적 하나, 같은. 그 다음에 뭐뭐마다. 그 다음에 어떤 약간의 관용 표현. 외워졌습니까?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적용해봅니다. 우리는 같은 나이, 우리는 동갑이에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입니다. 유유상종 아까 했죠? 세 번째가 선생님 번역 한번 맞춰보세요. 마나튼이라 보세요. 개 한 마리는 충실한 동물이고 개 한 마리는 충실하고 나머지 개는 다 몹쓸 개인가요? 그게 아니라 개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대표입니다. any dog, 어떤 동물이든 개는 다 충실한 동물입니다. 여기서는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하나라고 번역을 하네,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식사 3끼를 합니다. 하루마다. 우리는 하루마다 식사 3끼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명의 미스터 김이 아니라 어떤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너 만나러 왔더라. 어떤 미스터 김, a certain Mr. Kim came to see you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그냥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약간의 거리, 그렇죠? Some distance. 약간의 거리에서 멀리서 이런 뜻이 되나요? 자, 됐습니까?
관사는 5개의 항목으로 내가 나누겠습니다. 우선 부정관사,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더와 고유명사의 관계,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는 어디다 둘까?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 생략은 언제 하는가? 우러피안이 아니라 이우러피안. 이것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음이에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혼자서 존재를 못하는 모음, 요거를 사람들은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반모음. 반모음은 아직 완전한 모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음 취급을 해보여요. 자음 취급. 여기다 넣을까요? 자음 취급. 대표 동그라미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표. 그 다음에 막연한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막연한 점 하나 찍고 구체적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연상하겠습니다. 같은이네요, 그렇죠? 요런 두 한번 연상해보세요. 같은. 그 다음에 뭐뭐당, 뭐뭐마다 이렇게 됐네. 요거마다, 뭐뭐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약간의 그냥 약간 몇 개를 그려놓고 약간이라 연상해요. 그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붙이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더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가 정관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물건 앞에 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만 알아서는 좀 곤란하다, 그죠? 해당되는 거를 전부 한번 필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역시 대표가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발명품이 있고, 세 번째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일물이 있고, 자, 필기하고 전부 설명을 드립니다. 안명사 반복, 뒤에서 수식할 때, 그 다음에 7번째 전후관계로, 자, 아는 단어일 때, 그죠? 아는 명사일 때. 8번째 단위명사 앞에, 그 다음 9번째 최상급이나 서수, 그 다음 8번째 관용 표현이 있고, 자, 쓰기가 좀 힘드네요. 마지막 신체의 일부분, 여기 끝입니다. 신체의 일부분. 자, 이 11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필기가 쭉 되셨나요? 자, 못했으면 나중에 선생님하고 암기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필기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고개 들어봐요. 필기 못해도 괜찮아요. 주목하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역시 대칭을 이루거나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 도형의 결부를 하거나 그러면 암기를 오래 한다고 미국의 한 보고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막 결부를 해봤는데요. 다행히 성적은 빨리 올라가더라고. 자,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대표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대표. 그 다음에 이런 발명품이 하나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발명품. 예를 들어 누가 라디오를 발명했습니까? 이런 말하면 Who invented the radio가 됩니다. 라디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피아노 건반처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런 악기를 연주할 때는 조심할 거는 악기 자체가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그죠? 내가 피아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I have a piano가 되지만 피아노를 연주한다. I'm playing the piano가 됩니다. 아시겠죠? 악기를 연주할 때는 들어붙입니다. 대표, 발명품, 악기. 여기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꺼놨고 유일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는데요? 다 암기시켜드릴게요. 그렇지 말고 일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도 들어붙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 나 책 하나 샀는데 그 책 참 재밌더라. The book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단어 앞에 그 다음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냥 전후관계로 보아 알고 있는 단어. 전후관계로. 자, 내가 만약에 학생 보고 저희 가서 문 좀 열어요.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말을 했을 때 Open the door, 그 문 열어라.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전후관계로 보아 그 문 어느 문인지 알아. 만약에 모르는 저 학교에 있는 그 문 열어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 있는 그 몇 번째 강의실에 그 문 말이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보를 줘야 돼.
그렇지 않고 open the door 이러면 벌써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어느 문인지 전후 관계로가 그죠? 알 수 있는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대표, 발명품, 악기 연주, 유일물, 안명사 반복 뒤에 수식해 줄 때, 전후 관계로가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단위명사라고 그냥 생각해. 어떤 눈금이라고 상상하든지 단위명사 앞에.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최상급, 제일 앞에다 두고 최상급 써서 그 다음에 여기 습관적으로 무조건 붙이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치? 외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냥 신체 일부라고 상상해. 귀라고 상상하든지 신체 일부에 붙이는 중요한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발명품, 악기 연주, 유일물, 안명사 반복. 뒤에서 수식해 줄 때 전후 관계로 알고 있을 때 단위명사 앞에 최상급 서수, 관용 표현, 신체 일부분. 자,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도 돼요. 일단 머릿속에 큰 틀을 완전히 한번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큰 틀을 외우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첫째 뭐였더라? 대표, 그 다음에 발명품, 맞았어요? 악기 연주, 악기의 소유가 아니라 연주,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물, 그 다음에 전후관계로 알고 있는 명사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단어 앞에. 얘는 조금 이따 듭니다. 전후관계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단위명사 앞에, 단위명사. 예를 들어, sugar is sold, 설탕은 팔립니다. by the kilogram, by a kilogram이 아니라, 그렇죠? by the kilogram, by the pound 이런 말 할 때 단위명사 앞에는 똑 덜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소수에 덜을 붙인다. 아마 중2 때부터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덜을 붙이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관용 표현이란 말은 언어가 하나의 사회적 약속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지키는 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수에는, 그죠? 그 다음에 신체 일부에 붙이는 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더 반복하고 하나씩 살을 붙여보겠어요. 첫째 뭐였어요? 대표, 옳지. 그 다음 발명품, 그 다음 옳지. 악기 연주, 그 다음 유일물, 그 다음에 전후관계, 안명사를 반복할 때,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단어 앞에 전후관계로 알고 있을 때 단위명사 앞에 최상급 서수, 관용표현, 신체 일부분 됐나요? 큰 틀이 잡혔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예문을 들고 관련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발명품은 아까 who invented already 했으니까 이 유일물 한번 해보자. 여기 여러분 노트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세상에 유일물 앞에는 덜을 붙인다는데 유일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잘 따라오세요. 좀 이따가 필기를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돌려서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번 외워서 쓰면 돼요. 자,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주에서 옵니다, 외계인이. 유니버스, 우주죠, 그렇죠? 우주에서 외계인이 쭉 내려옵니다. 태양이 보이고, 그렇죠? 달도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쭉 들어왔습니다. 지구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보니까 하늘이 파란 지구의 하늘이 보이네요. 좀 더 내려와 보니까 수평선, 지평선이 보입니다. 저 밑에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에 내리긴 이 외계인이 겁났나 보다. 시골에 내렸어요. country, 그죠? 도시는 inner city 이런 말을 쓰는데요. 시골은 in the country를 써요. 그렇죠? 자, 다시 내려왔어. 자,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에 시골에 내렸나 봐요. 내렸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 자, 동서남북을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외계인들이 동서남북을 찾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방향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건 시험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성경, 서양 문화의 핵심이니까 성경이 그 안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다시 정리해요. 자, 우주에서 내려옵니다. 해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in the sky지. in sky 안 써요. 수평선, 지평선. 세상에 in the world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자, 시골에 내렸어요. 도시에 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자, in the east, in the west. 그죠? 그 다음에 자, 왼쪽, 오른쪽. 그죠? to the left,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 덜어 붙이네요.
Bible, the Bible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유인물이 있겠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능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볼까요? 짠 명사를 반복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I bought a book. 내가 책 하나 샀어. 근데 그 책은 되게 재미있더라. 그 책은 그 정해졌으니까 the book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뒤에서 수식해 줄 때 예를 들어 우유 같은 단어 봐요. 우유 같은 단어. 우유는 저 물질 명사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 그 병 속에 있는 이런 식의 뭐가 있으면 병 속에 있는 우유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받으면 여기 더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the milk in the bottle. 나온 김에 조그만 요 밀크가 듣기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도 L 사운드를 많이 틀리니까 오늘 선생님이 한번 L 사운드 조금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자. 자, 여기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필기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하면서 다시 필기해보세요. 자, 이 L이요. L 사운드가 만약에 나오면 발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 L 뒤에 만약에 모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음이 나오면 이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야.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 말을 붙이고 리얼로 발음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로 만약에 끝나거나, 자, 다른 것부터 먼저 하자. L 뒤에 크 등 이런 식으로 입술 끝에서 나는 소리. 선생님 입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요런 네 개 사운드하고 요 네 개는 말이에요. 네 개가 나오면 무조건 울자로 발음하시고 요 리얼은 생략 가능하다고 기억을 일단 해두세요. 세 번째 L로 끝나거나 L로 끝나버리거나 L 뒤에 다른 자음이 나오면 요것은 여러분이 올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칠판을 조금 여기 정리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light 이렇게 한번 써보겠어요. LD의 모음입니다. 우리나라 소리를 하면 light, 그쵸? light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LD에 K가 나왔군요. 이런 게 우리가 밀크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한글로 milk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흉내를 내봅시다. milk 하면서 이를 살짝 죽여봐. milk 됐나요? 자, milk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LD의 P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LD의 P 사운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글로 써보면 해울 그렇죠? 여기에서 help 따라해볼까요? help me 이거고 help me 느낌이 다르죠?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help me 그렇죠? help me 따라해볼까요? help me milk 자 흉내를 내보세요. 선생님이 말이 헛나오네. 자, 혀를 이렇게 울자를 하면서 milk help me 그쵸? milk 됐습니까? 이런 훈련이 좀 안 됐으면 나중에 우리 필링 같은 단어들 거의 학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help me 나온 김에 마지막 이 school이라는 단어 한번 해보죠. 자, 이 단어를 보니까 L자로 끝났어요. 이럴 경우에 사전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 스쿨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들려 차라리. school 그렇다고 school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렇죠? school보다는 school 이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지나갑시다. light 그 다음에 milk help me school 자 이런 식으로 요 L 사운드 기억해 두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막상 듣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떠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시잖아요. 또 졸업하려면 토익 공부해야 되죠. 또 취직할래도 토익이나 뭐 토플 공부도 하잖아요. 유학 갈래도 토플 해야 되고 그런 데서는 함정을 팔 때요. 소리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문제들이 작게는 8%, 많은 경우에 15%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관사로 돌아갈까요?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명사 반복, 뒤에서 수식, 전후관계로 다 했습니다. 단위명사, 최상급서수 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11번이 수능 모의고사에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1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조금 확보할게요. 신체 일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주어가 나오고 어떤 포착동사란 이런 괜히 이상한 말을 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오면 무슨 by the 신체 부분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접촉을 나타내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on the를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비접촉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in the를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 여자가 내 손 잡았다를 만약에 She took my hand 이렇게 쓰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내 손을 잘라 테이블에 올려놨어. 그 여자 갖고 왔어. 무슨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많이 써요. She took, 나를 잡았는데, 나라는 대상을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냐면 요게 잡는 거니까 by the 손 부분을 잡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요 전치사, 그 다음에 요 더를 살짝 없애버리고 어색한 문장을 고르게 하기, 이런 게 출제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여러분의 응용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험 많이 나온 게 이거죠. She looked me. 여러분이 한번 칸을 메꿔보실래요? 그 여자가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날 쳐다봤어요. 얼굴을.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이네. 그 다음에 신체 일부분 앞에는 덜을 붙인다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 하나 더요. 그 여자가 때렸어요. 날 때렸는데 내 머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때렸으면 접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접촉에서는 뭘 쓴다고 그랬나? 여기 봐요. on 쓴다고 그랬죠? on 쓰고 the를 씁니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정관사 더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렇죠?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런 사람의 신체 부분에 관계될 때는 정관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포인트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대표 발명품 악기 연주 유일물 안명사 반복. 뒤에서 수식해줄 때 전후관계로 알고 있을 때 단위명사 앞에 최상급서수 관용 표현 신체 일부분. 세상에 유일물 앞에는 덜을 붙인다는데 유일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자, 우주에서 내려옵니다. 해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in the sky지. in sky 안 써요. 수평선, 지평선. 세상에 in the world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자, 시골에 내렸어요. 도시에 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자, in the east, in the west. 그죠? 그 다음에 자, 왼쪽, 오른쪽. 그죠? to the left,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 덜을 붙이네요. 자, 선생님이 11번이 수능 모의고사에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의 신체 부분에 관계될 때는 정관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포인트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관사의 5개 항목에 관한 얘기 중에 2개를 했습니다. 정관사와 부정관사. 다음 시간에는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관계, 그리고 위치와 생략하는 경우 이 3가지를 묶어서 다음 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관사 강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말 수능에 많이 나오는 동사의 종류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